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기쁜 밤이고 즐거운 밤이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롯데가 3년 만에 6연승에 성공하고 이제 단독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롯봉에 차올라서 롯데 팬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롯데 경기를 보면서 뭐랄까요? 질 것 같지 않은 경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뭔가 너무 오바일까요? 요즘 들어서는 돼지 눈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좀 폄하하는 발언도 있지만 다 필요 없이 롯데가 짱입니다. 롯데가 짱이고 롯데가 제일 잘해요. 최고입니다. 우승할 것 같습니다. 롯데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 어차피 제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방송을 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르게 뭐 보여드릴 것은 없고요. 좋고 기쁘고 행복한 거는 나누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늘 대균한, 빅균한, 균한신 한번 삼진 장면들을 무한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는 얘기랑 같이 해서 최근 롯데의 승리,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즐거움을 배가 되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균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구가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구가 되니까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해. 이게 그냥 뭐 쓰리볼로 몰려도 볼넷을 줄 것 같지 않은 느낌? 가운데 던져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타자들이 오히려 가운데로 공이 오면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엄청난 낙폭의 포크볼,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심. 그러니까 변화구 제구도 워낙에 좋다 보니까 포심이 최고 한 100, 포심 평균 구속이 142km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타자들의 배트가 느리죠. 그러니까 정타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계속 속된 말로 그냥 좀 빨아줘도 무한으로 칭찬을 해줘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공 같은 경우에 140km인데 그냥 유강남이 미트를 갖다 대는 곳으로 공이 들어가죠. 140km인데 150km 이상의 위력을 타자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수를 롯데가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정말 뭐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뭐 자료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롯데 야구를 보면서 즐거웠던 마음을 채팅창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도 뭐 채팅을 쳐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즐거운 마음을 좀 채팅창에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려 3년 만에 6연승인데 즐겨야죠. 물론 내일도 이길 건데 뭐 오늘 이긴 걸로 그러냐? 그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차피 내일도 이길 거고 모레도 이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연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나균안이 엄청 잘 던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거에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지금 실책도 엄청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팀이 단체로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야수, 외야수, 포수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는 아니지만 코칭 스태프들도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뭐 하는 것 족적으로 다 성공을 하고 있죠. 대타도 성공해. 그 외에 뭐 투수 교체도 칼같이 성공해. 이 선발진만 어떻게 좀 잘 마사지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마지막 남은 롯데의 숙제 아닐까. 롯데가 원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핸디캡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아 반지가 좀 버프가 아니라 디버프를 좀 팀에 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좀 업돼서 텐션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헛소리 아니죠. 진심이죠. 사실이고 팩트죠. 6연승한 팀인데 감히 어떤 겸손을 떠는 거가 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음주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튼 뭐 채팅창을 보게 되면 30승 페이스다. 아, 30승 페이스. 30승은 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30승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빅균한 나균한 균한신님께서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한 20승 정도로 쇼부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황성빈의 슈퍼캐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좌익수에서도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수비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황성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뭐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지성으로 황성빈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었죠. 아, 수비만 제대로 된다면 괜찮을 거다. 근데 그 수비가 되니까 이제 제 입장을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되는 황성빈, 리그 최고의 좌익수. 홈런 그따위 게 뭐야. 안 다치면 되지. 도루하면 되지. 수비 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홈런 그게 뭐야. 홈런 못 쳐도 됩니다. 코너 외야수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장타력, 파워, 제가 가지고 있던 야구의 어떤 상식, 개나 줘버리겠습니다. 황성민 짱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긴 뻐드렁니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헛소리 파티인가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황성빈 칭찬을 했는데, 안건수도 오늘 안타를 치지 못했죠. 그런데 또 눈야구로 해가지고 출루를 했어요. 이게 테이블 세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뭐냐, 안타 못 치고 컨디션 안 좋고 불운하더라도 어떻게든 출루를 하면서 중심 타선의 찬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둘 중에 한 명은 해낸다. 내가 한번 하면 또 네가 한번 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기야 니어차 영차 영차. 근데 이게 지금 테이블 세터뿐만 아니라 중심 타선에서도 렉스가 한번 치면 전준우가 치고 전준우가 치면 렉스가 치고 또 하위 타선에서는 유강남 노진혁이 또 번갈아 가면서 혹은 때로는 같이 터지면서 테이블 세터, 중심 타선, 하위 타선 물론 그 연결고리에 함정 카드가 숨어 있죠. 한동이라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시즌에 비해서 지난 몇 년간 롯데 타선의 어떤 헐거운 연결고리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롯데는 쉬어갈 곳 없는 지뢰밭 타선이다. 지뢰밭인데 내가 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터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롯데 야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칭찬할 날이 올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4월 달에 올 거라고는. 작년에도 사실은 4월 달에 롯데가 잘했죠. 근데 제가 4월 달에 또 이 정도로 제가 롯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롯데는 지금 선수 몇 명이 버니 뭐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팀을 막 미친 듯이 하드 캐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팀 전체가 지금 좀 끌어올라와 쳤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이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썰렁하니까 아까 제가 뭐 아무것도 준비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살짝 거짓말이고 예, 키움전 대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선수를 이제 특이할 만한 선수 기록을 좀 뽑아놨는데 이거 띄워놓고 또 딴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고 내일은 내일 경기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이긴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한 52자릿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명단이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되고요. 지금 아마도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DK님인가가 항상 뭐 라이브를 하시니까 거기 많이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방송하는 게. 여튼 네, 채팅창에 제가 읽는다고 그랬는데 또 안 읽었네요. 어, 자주 뵙는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네요. 그 너의 용호님께서 오늘 방송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지금 좀 텐션 높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내일 제가 지금 약간 술 기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불킥 할 것 같아가지고 손이 오그라들 것 같아서 이건 영상은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소수에 있는 사람들끼리 즐기자고요. 어차피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별로 뭐라고 해야 되죠? 관심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휘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정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라이브 방송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살려서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야구로고 긴 거라는 채널에다가 이제 올리긴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튼.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성을 잡고 기록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봉에 차가지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제 술 먹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일 아침에 혹은 점심에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살짝 좀 현타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튼 간에 롯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읊어볼까요? 안건수 아까 얘기했고 황성빈 얘기했고 고승민, 야, 이 고승민 얘기를 빠뜨렸네요. 고승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타이밍 좋고 타구 질도 괜찮거든요. 아, 오늘은 좀 안 맞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타구질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수비 정면으로 가가지고 박용택 해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잘만 그 잘 쳤는데 뭐 불운하게 안타가 안 될 때 적금 들었다고 생각을 해라. 지금 이제 이게 언젠가는 또 크게 다가온다. 크게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승민이 그 얘기를 좀 잘 새겨 들어서 이게 자칫 너무 잘 맞는 타구들이 정면으로 가가지고 안타가 되지 않고 스탯이 자꾸 깎아 먹으면서 선수에겐 조바심을 줄 수가 있고 선수 스스로가 좀 슬럼프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빨리 털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용택 해설위원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좀 쌓아놓는 거다. 언젠가는 원기옥이 터질 거다. 왜냐면 잘은 막고는 있기 때문에 비록 수비 정면으로 가가지고 안타가 안 된다는 결과가 안 좋다는 거 말고는 과정까지는 다 좋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승민은 뭐 타구질 자체가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고승민은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가 2루수 출신이고 내야 출신이기 때문에 1루 수비에서의 낯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운드를 맞추거나 포구를 하거나 하는 데는 포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집중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승민이 수비에서의 집중력 조금 더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렉스는 여전히 좀 타이밍이 늦죠. 홈런도 쳤고 이제 클러치에서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무릎 통증이죠. 무릎 통증이 그 캐스터의 취재에 의하면 90% 이상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일단 뭐 렉스의 타이밍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타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빗맞은 안타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오늘 나온 타구는 다 정타가 나왔고 좋았죠. 근데 이제 렉스에 대한 상대 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 분석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하이 패스트볼로 좀 한 방망이를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패턴인데 렉스가 그걸 이제 눈약으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렉스가 지금처럼 무릎이 별로 좋지도 않은 상태고 타이밍도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망이로 좋은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타격 재능은 확실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좀 쳐야 될 공과 치지 않아야 될 공, 상대방이 하이 패스트볼로 유인하는 공에 대해서는 좀 골라내는 정도의 노련함, 눈야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렉스가 점점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렉스가 살아줘야 앞에 있는 고승민, 뒤에 있는 전준우, 그 뒤에 있는 선수들, 그 안치홍, 뭐 줄줄이 나오는 선수들이 다 조금의 어떤 우산 효과 이런 걸 갖게 되겠죠. 그리고 주말 3연전 키움과 만나는 상황에서 렉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또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4번 얘기했고 전준우. 전준우는 딱 지금처럼만 해주면 되죠. 뭐 아쉬운 부분이 뭐 홈런이 별로 없다, 뭐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전준우는 뭐 지금처럼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노익장이잖아요. 그리고 안치홍은 살짝 좀 아쉽죠. 수비에서는 좀 아쉬움이 더 크고 타격에서는 음, 안치홍은 원래 좀 밀어치는 타구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안치홍이 요즘 들어서는 좀 풀히팅, 좀 땡겨치는 게 좀 많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록성이라든지 제가 타격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제 느낌상 좀 이제 풀히팅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전체 그 그라운드 화면만 봐도 좀 안치홍에도 시프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얘기를 잠깐 하면 하나는 그냥 시프트에 미친 거 아닌가.
너무 거의 쉬프트에 목숨 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타자에게도 쉬프트를 거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유격수를 더 한 몇 발자국 뒤로 밀리고 이루수도 이루 베이스 쪽으로 물리고 그러면 유격수나 이루수가 송구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텐데요. 예전에 최준석이나 이대호에게 그런 쉬프트를 쓴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력 자체가 느리니까 유격수가 뭐 급하게 강하게 1루에 던질 필요가 없어서 그런 쉬프트가 가능한데 안치홍 정도의 주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처럼 그런 쉬프트를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대호, 최준석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오늘 한동희한테도 그런 쉬프트가 걸렸죠. 여튼 그러니까 안치홍은 충분히 그런 시프트를 뚫어내게 그러니까 밀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프리팅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좀 말씀을 드리고 노진혁은 또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노진혁이 어느새 타율이 2할 오픈을 넘겼고 이제 타점, 득점 다 팀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유격수에 나왔던 이학주, 박승욱, 뭐 기타 등등의 선수들, 그 선수들의 타격에서의 능력, 그 부분을 노진혁이 다 커버해주고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수비에서 뭐 좌우 폭이 좁다, 대시하는 능력이 좁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노진혁 앞으로 오는 것만 잘 받아서 클러치 에러 하지 말고 쉬운 타고 쉽게 해결해주면 저는 수비에선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 수비만 해주고 타격에서 지금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좋게 해준다 그러면 저는 50억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진혁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 또 방망이가 좋으니까 노검사 계속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 아픈 손가락인 한동희가 나오죠. 한동희가 뭐 자구책으로 예전 타격 폼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예전 타격 폼으로 돌아가면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한동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팀님, 저 직관 안 가냐고요? 직관은 저기 수도권 왔을 때는 갑니다. 뭐 수원이라든지 잠실 뭐 이럴 때는 가고요. 부산은 나를 아예 뺏어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은 조금 어렵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용인이라서 수원 정도는 이제 갑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뭐 몇 번 같이 단관도 한번 했었고요. 야구장에 안 가더라도 그분들하고 뭐 치킨집에서 보면서 치맥하면서 야구를 보기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응원하면서 하는 그렇게는 야구를 잘 즐기진 않고요. 야구장에 가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백넷 뒤나 아예 외야 외진데 뭐 이런 데서 혼자 앉아서 정말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야구만 봐요. 뭐 캔맥주 하나 까고 먹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친구랑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랑 이제 야구를 보러 가는 친구랑도 똑같이 그냥 화장실 같이 갔다가 화장실에서 잠깐 얘기하고 계속 야구만 봅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야구 볼 때도 똑같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유일하게 야구에 대해서 떠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렇게 랩하듯이 떠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만들 때 얘기하는 게 다입니다. 제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얘기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게 여기실 분들도 없겠지만
아무튼 직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같은 경우에는 그 땅볼 타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땅볼 타구를 좀 없애고 공을 띄우겠다. 띄워서 좀 더 공을 멀리 보내고 담장 너머로 보내겠다라는 조정을 했는데 결국엔 그게 너무 심한 부침으로 다가와 버렸고 결국엔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거는 땅볼이 되더라도 담장을 넘기지 못하는 라이너성 타구가 되더라도 일단은 타구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판단을 했다고 지지합니다. 제가 지지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 빨리 인정을 하고 개선점을 찾고 다시 그 개선점에 대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은 한동희를 절대 2군으로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타격 코치도 당연히 달라붙었겠지만 오늘 중계방송 해설 내용을 보게 되면 박흥식 수석 코치가 또 한동희한테 달라붙었다는 언급이 나오죠. 그 타격 폼 관련해가지고 팀에서는 어떻게든 한동희를 1군에서 고쳐서 쓰겠다. 살려내겠다. 다시 이제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선수죠. 선수가 스스로 극복하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유강남 있죠. 아, 이호철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롯데 미쳤다고 제가 방송 초반에 완전 폭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은 앞서 방송 초반에 너무 폭주를 했고 방송을 하면 할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떠오르면 떠올릴수록 너무 좀 내일 이불킥을 할 것 같아가지고 방송은 공개를 안 할 예정입니다. 핫돌셋네님, 예, 안녕하세요. 로하, 로하, 로하가 뭐죠? 아, 로그 하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무슨 말을 만들어 주셔서 여튼 그렇고요. 아, 유강남 얘기 안 했죠. 유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유강남 데려올 때 모습 그대로죠. 뜬금포 있고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높지 않은데 뜬금포가 있다. 공격에선 타격에서 그리고 다치지 않는다. 철거강이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깨 약하다.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크게 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다 이런 선수인 거 알고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잘해주면야 좋은데 전 지금만으로 이거보다 못하면 문제지만 이 정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도 김진욱하고 뭔가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포수 밑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포구를 했었죠. 아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고 손등이 되게 약하잖아요. 손등이 이제 자칫하면 잘 부러지는 뼈도 얇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공이 안 빠져서 득점이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행이긴 했지만 유강남이 손등으로 물론 손등의 직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부상당하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웃으면서 이게 좀 그 장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래서 철광영이라 하는구나. LG 팬들이 유강남 안 다친다. 얘 내구성 하나만은 인정한다. 이 말이 확실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강남까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느슨한 어떤 연결고리라고 하는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희가 가장 돋보이고 한동희가 조금 그렇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쉽게 볼 만한 투수가 타자가 없어요. 이게 롯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상대 팀들은 롯데를 이제 예전처럼 저러다 말겠지. 한번 저렇게 한번 올랐다가 거꾸로 지겠지. 누구 한 명만 전담으로 전력으로 막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게 지금 롯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을 꼬집어서 보게 되면 엄청난 위압감을 주면서 뭐 우리를 폭격할 만한 타자는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니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타자 쪽은 이렇고 백업 쪽을 보게 되면 뭐 이학주, 박승욱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학주, 박승욱이 나란히 아웃카운트 한 개씩 책임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이 있는데 김민석 같은 경우에 1군에서 지금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루키고 경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말 리그니까 일주일 내내 경기를 한 적도 없을 거고 야간 경기를 한 적도 없을 거고 어떤 이 라이트 그다음에 엄청난 팬들의 열광 그다음에 만나는 투수들은 항상 다 레파토리가 다르고 다 처음 보는 투수들이고 공이 막 휘고 떨어지고 위로 솟구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에게는 그리 쉬운 그런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초반에 잘 맞을 때 코칭 스태프가 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계속 기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 되고 있을 때는 빼줘야지 그 선수가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체력적이나 어떤 정신력이나 스트레스 좀 날릴 수도 있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민석을 지금 백업으로 내놓는 거는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1군에 계속 있을 거냐, 2군을 내릴 거냐, 이 부분은 팀에서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윤동이도 있죠. 윤동이도 올라왔는데 인상적인 타석에서의 그 결정적인 볼넷 만든 거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방망이로 쳐서의 기회, 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윤동이도 조금 더 그런 기회가 돌아가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타자 쪽은 거의 다 얘기를 했죠. 아 정보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보근도 딱 이만큼이 아주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타석에 적게 들어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수비 쪽에 몰빵해서 팀이 원하는 유강남의 대체 보조해주는 포수로서 수비 안정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엄청나게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이랬어야 되겠죠. 다시 조금 거슬러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학주, 박승욱이 그러니까 이학주, 박승욱, 정보근 이 세 명이 주전으로 나왔던 팀이었는데 이 세 명이 백업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비 역량을 수비에서 보강을 해주니까 팀이 엄청나게 강해진 모습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 있다가 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삼 느껴집니다. 롯데가 그간은 얼마나 얇은 어떤 선수층, 뎁스를 가지고 경기를 치렀었는지 그간 우리는 어떤 경기를 본 걸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보군도 지금 저는 정보군을 엄청나게
좀 안 좋게 평가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블로그 글에도 정보곤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썼는데 거짓말 안 좋은 얘기였고, 제가 라이브 방송 혹은 영상을 만들어서도 할 때도 정보곤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평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주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확실한 주전이 있고 그 주전에 뒤를 받쳐주는 철저한 이제 백업으로서 뭐 8회, 9회, 뭐 한 2주 정도에서 한 분 경기 정도는 주전으로 나오는 이런 출장으로 인해서 정보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팀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또 제가 앞으로 칭찬할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황성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처럼 나중에 됐을 때, 아, 제가 정말 얄못이었다. 정복은 최고다. 정복원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받겠습니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야수 쪽, 타자 쪽은 거진다 짚은 것 같아요. 왜 오늘따라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짚느냐? 롯데가 6연승 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한 선수들이 전부가 다였기 때문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짚었고요. 투수 쪽에 보게 되면은 아까 나균환은 신나게 칭찬을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빅균환, 균환신, 대균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감히 나균환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균환신님 노여하시지 마시길, 저에게 항상 축복만 주시길. 전 종교 없습니다. 여튼 그렇고 나머지 선발 4명은 말할 거리가 별로 없고요. 칭찬할 거리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으로 칭찬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김원중 또 잘하고 있죠. 시즌 초반에 좀 얼타더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아주 굳건하게 강하게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구승민도 그렇고, 구승민하고 김원중 두 선수는 정말 고마운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팀의 쓸 수 있는 불펜이 별로 없을 때, 지금 정석대로라고 하면 구승민이 8회, 김원중이 9회,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구승민 같은 경우에 가끔씩 뭐 7회에도 올라오고, 7회 1사 혹은 7회 2사에도 올라오고, 김원중도 8회 2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이닝을 소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시즌 초반에 좀 잦았고, 게다가 3연투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선수들이 결코 어린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엄청 많은 베테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린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구승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이닝이 많이 된 선수거든요. 최근 3년간 뭐 홀드를 20 플러스로 했다는 아주 빛나는 기록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불펜 투수로서 60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3시즌 연속. 그러니까 누적 이닝이, 그러니까 이닝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승민은 좀 아껴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구승민은 이제 그 자이언츠 TV에 나오는 그 뭐죠? 승리의 댓글 읽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서 본인이 아픈 거 잘 관리하면서 한다라고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승민을 좀 많이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4월 달인데도 많이 던졌죠. 시즌은 길고 구승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선수기 때문에 좀 이닝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닝 관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다른 선수도 아니고 최준용입니다.
예, 최준용이 지금 너무 좀 페이스가 잘 안 좋고 한데 최준용만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근데 이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을 하실 텐데 최준용이 정말 아프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정말 몸에 아주 1% 0.1%의 이상함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준용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조금 몸이 불편한데 그래도 던지고 싶어서 선수라는 게 아무리 경기를 뛰고 싶어 하는 게 선수잖아요. 승부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마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 최준용이 조금만 더 감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기는 경기든 지는 경기든 그리고 최근처럼 이기는 경기가 많은 날에도 이닝은 누군가는 던져줘야 되는데 그 던져야 되는 이닝에 최의준이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이 세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순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상수는 이제는 필승조로 거의 편입이 된 상태고 구승민과 더불어서 8회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윤명주는 뭐 추격조에서 조금 뭐 보직이 좋아진다고 역할이 높아진다고 하면 준필승조 한 6회 정도 선발이 5회 내려갔을 때 6회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근데 대신 타이트한 점수 차면 또 못 나오고 근데 여튼 이 세 선수가 우리가 줍줍 3인방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베테랑 3인방이 천군만마 정말 저희들한테는 롯데 팬들에게는 귀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욱 빼놓으면 안 되고요. 김진욱은 미쳤죠. 김진욱 살려낸 게 김현욱 코치의 공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예, 맞아요. 이 말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욱이 지난번에 인터뷰 때 김현욱 코치만 이제 콕 집어서 뭔가 이제 체중 이동이라든지 밸런스 관련해 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부 게시판 이런 데서 배영수 코치가는 아무것도 안 했네.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논리의 가닥이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눈치챘는지 김진욱이 오늘인가 어젠가 어제 인터뷰였죠. 그러니까 코치들을 다 이렇게 몇 명을 다 언급을 하더만요. 그렇죠. 이제 인터뷰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한 명만 했다가는 괜히 이상하게 또 팬들 사이에서는 말이 와전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김진욱이 다음에는 앞으로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앞으로 잘할 거니까. 더 잘할 거니까. 롯데를 대표하는 선수. 더 나아가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승선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받는 이런 질문들이 거의 지겹도록 계속 질문을 받을 겁니다. 계속. 뭐가 달라졌길래 좋아졌냐. 근데 거기에서 또 뭐 김현우 코치만 딱 얘기한다든지 뭐 혹은 뭐 배용수 코치만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둥글둥글하게 원론적으로 그냥 아니면 누구를 빼고 그냥 코치님들의 조언으로 그다음에 내 공을 받아주는 포수 형들의 포수 선배 포수들의 도움으로 왜냐면 또 유강남만 얘기하면 정보곤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포수의 사인만 보고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김진욱은 앞으로 정말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테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은 시즌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김진욱도 제가 나이는 저보다 나이가 엄청 어리지만 저는 그런 창피한 거 없어요. 규난신, 대규난, 빅규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대진욱, 빗진욱, 진욱신이라고 부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활약을 좀 더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김진욱이 던지는 어떤 투구, 그 다음에 등판할 때, 전 정말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자고 그러면, 진짜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안함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공을 던져서 불안한다는 게 아니라, 김진욱이 올라올 타이밍이네, 올라왔네, 잘 맞겠다, 편해. 이런 맛에 김진욱 투구 보는 거지, 이런 정도의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욱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이제 지금 아까 그 규난신 얘기하는 거랑 같이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제가 또 지난번에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어, 진욱신님을 몰라뵈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튼 여기까지 그냥 대충 롯데 6연승의 주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 키움과의 주말 3연전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짚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막 헛소리 좀 이렇게 민망한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좀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움이 오늘 누구랑 했죠? 누구지? KT랑 했죠. KT랑 해서 스윕했죠. 이게 하필이면 상승세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선수 몇 명을 뽑아봤는데 러셀이 요즘에 키움에서 잘하고 있어요. 시즌 타율이 3할 오픈 7리고 홈런 2개 22타점, OPS가 0.930입니다. 우투수 좌투수 할 것 없이 잘 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언더핸드 투수 상대로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정락이라든지 불펜에서는 신정락이 이제 러셀의 표적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정락이 러셀을 잘 봉쇄해 주는 게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한현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텐덤을 하면서 스텔리 뒤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선발 등판 전까지 아마 한현희가 한 번 정도는, 주말 시리즈 한 번 정도는 불펜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요. 여튼 언더핸드, 그러니까 옆구리 투수의 공이 약하니까 러셀은 그 두 선수가 좀 잘 막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성이 있는데 김혜성은 3할 8리 그리고 OPS가 0.754인데 도루가 8개인데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혜성 봉쇄가 정말 롯데에겐 중요하죠. 김혜성에게 볼넷을 주거나 김혜성에게 안타를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타 준다는 거는 자동 2루타를 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안 그래도 우리 주전 포수인 유강남이 도루 저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루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 누가 봐도 뛰는 선수가 베이스에 나간다. 이건 팀에 엄청난 좀 위험 요소기 때문에 김혜성은 무조건 잡고 간다.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혜성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혜성이 선두 타자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억제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용규가 있는데 이용규가 2할 7푼 4리의 시즌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OPS가 0.685입니다. 근데 볼넷이 11개예요.
명불허전 용규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죠. 그 지긋지긋한 용규놀이. 근데 이제 뭐 이용규 놀이, 그 용규 놀이를 제가 지긋지긋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팀에 리틀 이용규가 있기 때문에 황성빈도 용규 놀이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용규 놀이에서라고 해서 뭐 파울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자극하는 플레이를 좀 하고 있죠. 얄미운 플레이. 그게 우리 황성빈인데 황성빈이 이용규의 플레이를 옆에서 보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네요. 여튼 근데 이용규는 볼넷을 11개나 얻었던 것처럼 출루율이 3할 7푼 8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S가 0.685죠. 장타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장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잡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맞아서 홈런 맞을 걱정하지 말고 괜히 비슷한 공, 유인구 던져서 공 개수 늘어나고 볼넷 허용해가지고 위기를 자초할 바에는 차라리 잡으로 들어가서 좀 인플레이 타구를 만든 다음에 수비를 믿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키움으로 가는 이제 이원석이 있죠. 이원석이 시즌 타율이 3할 오픈 5리에 홈런 1개 10타점, OPS 0.941. 삼성에서 겁나 잘했는데 이제 키움으로 갔어요. 네, 키움으로 이적해서 오늘 첫 경기에 나섰는데 4타수 1안타에 2삼진입니다. 이원석은 아무래도 에버리지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선수고 계산이 우리 팀에서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이 아니죠. 조심해야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우가 있는데 이정우 시즌 타율이 제가 보고 한 두세 번 체크를 했는데 2할 2푼 1리입니다. 겁나 못했나 봐요. 근데 홈런은 3개고 13타점, OPS 0.712. 근데 하필이면 우리를 만나기 전인 최근 4경기에서 연속으로 안타를 계속 만들고 있고 15타수 5안타로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반지가 아무래도 주말 3연전 중에 한 번 경기는 나올 텐데 반지 나오는 경기에 이종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이제 키움 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타자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키움도 사실은 지금 KT 만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가 KT 만나서 좀 보약 먹고 우리를 상대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를 알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수비에서 실책하지 않고 경기를 터트리는 클러치 에러 같은 거 하지 말고 뇌절 플레이 하지 말고 집중력 없이 주루사 하지 말고 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지금 역할, 그것만 잘해준다 그러면 어느 팀을 만나서도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롯데 경기력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키움과의 3연전이 그렇게 쉬운 매치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벌벌 그 다음에 미리부터 뭐 루징 시리즈를 걱정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주말 3연전 중에 또 비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불펜을 어느 쪽에 선택과 집중이죠.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넣을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요일 날 선발이 스트레일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아까 중계 방송 중에 제가 또 박세웅이 일요일 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박세웅 내일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6연승 동안 잘해준 롯데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주말 3연전 키움전에 대해서도 아주 살짝 겉핥기식으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맥주 한 잔 하고 기분 좋아서 아무 준비 없이 방송을 켰기 때문에 그냥 100% 99% 이상으로 애드립으로 지금 1시간 됐나요? 1시간 정도를 지금 떠들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만약에 내일도 이기면 내일도 방송을 키겠습니다. 아닌가? 내일 방송 키겠습니다. 내일 왜냐면 이길 거기 때문에. 모레도 방송을 키겠습니다. 왜냐? 모레도 이길 거기. 이런 이런 개드립을 방송 초반에 막 신나가지고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롯데 팬들은 롯데 선수들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팬들은 이겨서 롯데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다운 경기를 해주기 때문에 롯데 팬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롯데 팬들은 144경기 다 이겨달라는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지더라도 납득되게 지고 이런 모습, 경기 중에서 우리 뒷목 잡게 하지 않는 모습. 투수는 되도록이면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당당하게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 보니까 타자들은 수비에서 집중력 있게 자기 앞으로 오는 거 불규칙 타구를 제외하고는 다 잡아주고 송구 잘해줘서 아웃 카운트 늘려주고 그다음에 실투 놓치지 않고 번트 잘 되고 득점권에서 뭐 희생 플라이 진루타를 치려 최소한 진루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경기가 타이트하고 재밌게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맨날 다 이겨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경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롯데 팬들은 언제나 박수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롯데 선수들이 지금처럼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잘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